병적일 정도로 잘 만들어 놓는 이런 많은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의 차량 브랜드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가격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시대에 맞나? 이런 부분인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과는 굉장히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 보면, 거기다가 마력도 낮잖아. 400마력대도 아닌데 200마력대인데 6천만 원이 넘어? 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새 참 패러독스예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에 계속 근접해 있다 보니까 저도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Q4 이트론의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리뷰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차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다는 거 진짜 잘 잡네요. 상당히 잘 잡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댐퍼의 느낌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돌려 나가는 것들, 혹은 크게 이렇게 끼익끼익거리면서 무게중심을 돌려봐도 애가 허둥지둥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독일 애들이 댐퍼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엄청나요. 정말 잘해요. 자, 오늘은 뭐 차량에 대한 스포츠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Q4 이트론 ID4 뿐만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전기 차량들이 이제는 대전기차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전기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볼륨 모델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많이 팔리지 않는데 실험적으로 만드는 차량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성능 위주의 세팅이 있을 것이고, 서민들을 위한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차량들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량들을 한 기준에다가 딱 몰아넣고 이 차가 좋니 마니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교할 수 있을 차량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차량이 뭐 모델 S, 모델 3, 당시에 뭐 BMW i3, 아이오닉 5가 아니고 예전 아이오닉 전기차, 그런 차량들이 있을 정도였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군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구나를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후륜 기반의 Q4 이트론이나 ID4, 아이오닉 5 EV6 후륜, 이런 차량들도 있고, 똑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 AWD, EV6 AWD, 모델 3, 모델 Y도 후륜이 있고 4륜이 있고, i4도 마찬가지죠. M50이 있고 e드라이브 40의 후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진짜 이제 롤스로이스 스펙터 같은 초고급 차량들도 있을 것이며, EV9 같이 가성비가 좋고 크기가 큰 대형 SUV 전기 차량부터 시작해서 준대형 iX X드라이브 550, 이트론, EQS SUV 580, EQE SUV, 모델 X, 모델 S, 초고성능 버전인 모델 S 플레드, 모델 X 플레드, 모델 3 퍼포먼스. 진짜 이제는 차량들이 정말 나열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있어요. SUV도 다변화됐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Q4 이트론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단점 위주의 신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뭐 깔 부분만 엄청 많아서 이 차량은 나쁜 차야, 이 차량은 구입할 만한 차량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시각을 다각화해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요즘같이 전기 차량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는 어떤 한 시각에 매몰되어서 차량을 어떤 한 잣대에 집어넣어 놓고 좋은 차니 많이를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차량은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중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고, 어떤 전기 차량을 구입해야지 조금이라도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Q4 이트론의 장점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달려나가 보면요, 얘는 겨우 200마력 초반대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전기 차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존재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현대기아 차량들도 300마력급은 너무 쉽게 뽑아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ADAS 상황에서 자동 차선 변경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직접 차선 변경을 해야 되고요. 잡기능도 많지가 않아요. 여기 앞에서 많은 미디어들을 플레이할 수 있다거나 특별한 뭔가 재미있는 기능을 추가해 놨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되게 평범한
위험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본기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기본기의 시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도 또 이 기본기에 얘기하는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전기차의 기본기를 IT 혹은 IoT의 접목, 커넥티비티 앱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인 강한 토크와 빠른 가속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 차량을 얘기한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기 차량이라고 하는 기본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안정적으로 달리는 부분 그리고 승차감적인 부분, 이렇게 차량을 좀 급격하게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차량을 잘 받아주는 이런 안정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전 기본기라고 보거든요. 달려나갈 때의 안정성적인 부분, 빛이 적당하게 밖을 잘 비춰주고 있는가, 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밝게 비춰주고 있는가, 운전의 시트 포지션 같은 부분이 잘 나오는가, 편의성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는가, 운전을 하면서 공조기작 같은 조작이 잘 되는가, 시인성이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본성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기본기라고 봤을 때 이 차량은 굉장히 그 기본기에 아주 충실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차량은 또 아우디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기입니다. 그런 기본기를 잘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에이다스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에이다스도 여러가지 잡기능들이라기보다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아주 스무스하게 잘하고 운전자에게 혹은 패시저, 동승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레인 키핑을 잘하면서 간격 유지도 스무스하게 잘하면서 잘 나아간다. 진짜 그야말로 운전을 보조해주는 장치로서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가지 레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즘 테슬라나 혹은 다른 전기 차량들 보면은 버튼이라든지 외부의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많은데, 얘는 일단 왼쪽에 하나가 있어요. 에이다스 뭉치가 있고요, 깜빡이 뭉치가 있고요. 이 깜빡이 뭉치 안에 엘카스,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 왜 레인 키핑 어시스트의 버튼이 여기 깜빡이 버튼에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아우디의 뭐 철학이겠죠. 차선을 움직이는 레버에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버튼도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얘는 에이다스의 뭉치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놓은 게 아니라 차선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깜빡이 레버에다가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버튼을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우디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고, 파워는 그렇게 세지 않지만 주행거리 되게 충분해요. 지금 여기까지 돌아다니는데 220km를 왔는데 아직도 255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디스플레이만큼, 계기판만큼 잘 나와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450km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파지감, 디스플레이의 어떤 시인성,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조작하는 부분들, 앞쪽에 LED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는 편의성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기본기에 접근해가지고 럭셔리한 부분들, 보기 좋은 부분들, 신미성, 시인성, 편의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양쪽에 축구방 추돌 감지 센서에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LED,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버튼을 두는 이런 구성들, 안드로이드 오토가 너무나 잘 무선으로 붙고요. 얘가 아마 뱅 앤 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음질도 되게 좋아요. 음질도 되게 좋고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잘 되다 보니까 티맵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터치식 스티어링 휠 감응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해놨고, 위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처음에는 회생제동이 걸리고, 회생제동이 걸리는 부분과 함께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은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요. 회생제동 양과 모터의 역토크가 걸리는 이 부분 두 가지를 아주 잘 만들어 놔가지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방식의 그런 브레이크를 차용하고 있어서 운행 질감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밟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이오닉5나 EV6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레이크를 완벽하게 쓰고 엑셀러레이터를 완벽하게 써서 아무래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과 큰 차이점이 없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Q4 이트론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깜빡했는데
한데 마지막으로 이 차량이 회전 방향이 정말 좁아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되게 많이 꺾어집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도 작지만 그렇게 큰 차량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반적인 내가 봤을 때는 진짜 1인이 운전하기 너무 좋거든요. 4인승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가족차로도 쓸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ID4, Q4 이트론 이 정도가 정말 컴팩트한 가족차로서 쓰기 딱 좋은 그런 차량이고 기본기가 되게 좋고 회전 반경도 좁고 스티어링 휠도 많이 움직여서 일상적인 기본적인 주행을 하기에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차량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차량으로서의 장점. Q4 이트론이 차량으로서 가지는 편의성적인 부분과 기본기라든지 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 거기다가 댐퍼 세팅까지도 굉장히 탱탱거린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세팅, 기본기가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잘 되어 있는 전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Q4 이트론의 단점은 차량으로서의 장점과 차량으로서의 기본기는 좋지만 전기 차량으로서의 혁신성이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의 시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요즘 전기 차량으로서 기본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는 ADAS의 잡기능, 미디어, 센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잡기능, 커넥티비티, 앱과 연결이 돼서 얼마만큼 외부에서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것 역시도 잡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잡기능들이 그런 기본기를 넘어서서 차량으로서의 완성도를 이제는 결정짓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런 잡기능들에 뭐가 있는지 일단 봅시다. 테슬라에서는 앱을 통해서 감시 기능 같은 것들을 쓰고 있죠. 그런 감시 기능을 통해서 되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차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마치 실시간 CCTV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차량의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그 앱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차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전달할 수도 있고, 방구 버튼을 눌러갖고 방구 뿡뿡 낄 수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재미를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 차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한국에 세워져 있는 모델 S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내 차에서 떨어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IoT, 커넥티비티, 네트워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런 아우디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빠르지 않다는 거죠. 보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빠르게 차용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한 단점일 수 있겠죠. 지금 ID4랑 Q4 이트로는 커넥티비티 기능 자체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뭐 감시 기능 넣어달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 폰으로 얘를 갖다가 몇 %가 배터리가 남았는지, 무선으로 멀리 있는데 공조기를 작동을 해가지고 무선으로 켜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캠핑 모드를 통해서 차 안에서 차박을 한다거나 할 때 뭔가 모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박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내가 차에서 엉덩이를 떼면 다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차라고 하는 한정된,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질 않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 일본 이런 친구들 국민성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애들이 그런 IoT, IT 시장, ADAS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국민성, 나라마다의 특수성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차를 잘 만들고 안전주의적인 부분들,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었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현대 기아한테도 밀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ADAS 볼까요?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아쉽죠. 이렇게 ADAS를 잘하고 주행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잘하지만,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 유지 같은 것들 굉장히 컴포트하게 잘하고 아주 차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자동 차선 변경 같은 기능이라든지 알아서 노아처럼,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처럼 알아서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막 자동으로 막 이렇게 집을 쫓아가는 그런 기능들 없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거기다 그나마 BMW 같은 애들은 주차 보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되게 사람이 진짜로 운전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Q4 이트로는 그런 좋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스티어링 휠에 터치 감응식 스티어링 휠 조작이 들어가 있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편의 기능을 굉장히 늦게 넣어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능이 들어간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차량으로서의 가치만으로만 따졌을 때는 꽤나 높단 말이에요. 차량으로서의 가치. 근데 요즘 보는 차량으로서의 가치는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잡기능, 커넥티비티,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기능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OTA 기능, 이런 IoT에 관련된 요즘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누락되어 있고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현재까지의 독일의 발전을, 독일의 차량 브랜드가 발전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역으로 거꾸로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에 제가 막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영상이나 책을 읽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가 여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결국은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나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딱 어떻게 보면 독일 차량의 브랜드, 쇠퇴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현대기아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디자인도 계속 뭔가 새로워져서 뭔가 패밀리룩이라는 개념도 최근에나 정착이 됐고, 계속 뭔가 변화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전통적인 부분, 유구한 어떤 역사, 헤리티지,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같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기존에 기름을 떼는 시대에서 IoT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빠른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현대기아 제네시스 혹은 테슬라 같은, 혹은 중국의 니오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빠르게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트남에서 빈이라고 하는 전기차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그 차량의 시총이 막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폭스바겐 그룹, BMW, 벤츠, 다임러 그룹, 이런 애들이, 이런 그룹들이 다 보면은 지금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지금 승차감 같은 거라든지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운동성적인 부분, 차량의 거동성적인, 이런 차량의 기본적인 부분, 그야말로 차량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매우 잘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선두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으로 지금 독일 브랜드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참 이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른 변화에 대처를 하는 부분들이 또 무조건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나아가는 그런 차량 브랜드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게 또 어떤 이슈들이 생겨가지고 또 그 브랜드가 확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요, 뭐 단점이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주행거리라든지 배터리의 어떤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쌌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죠. 분명히 승차감 같은 거라든지 아우디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부분들, 버튼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진짜 너무나 잘해요. 터치, 버튼, 레버의 느낌,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고급스러움, 완성도, 진짜 막 병적일 정도로 잘 만들어 놓는 이런 많은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의 차량 브랜드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테슬라 봐요, 단차 엉망이고 진짜 차 진짜 내가 봤을 때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IoT, 그런 재미있는 부분, OTA,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관계, 빠른 라이젠 칩셋을 통한 빠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는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게 현재 사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우디가 이런 가격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시대에 맞나,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 가격은 그렇게 해놓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많은 프로모션이나 할인 혜택을 통해서 가격을 맞추려고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과는 굉장히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하지만 제가 분명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독일 차량들이 이렇게 고집을 갖고 가는 부분들, 차량의 완성도, 만듦새. 또 얘네들은 100만원, 200만원짜리 IT 기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 차량을 내가 정말 큰 맘을 먹고 10년 탈 거, 5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차를 샀는데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미국 차나 한국 차량은 요새 잘 만들지. 어쨌든 테슬라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런 만족도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독일 차량들, 뭐 ID4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차량 아우디의 Q4 e-tron도 마찬가지고, 진짜 완성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깔 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 완성도가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과 테슬라의 진보적인 부분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결과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거기다가 얘는 그렇게 많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 보면
거기다가 마력도 낮잖아. 400마력대도 아닌데 200마력대인데 6천만 원이 넘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새 참 패러독스예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에 계속 근접해 있다 보니까 저도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IoT나 커넥티비티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차량의 완성도를 높여놓고 정말 차량을 잘 만드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량에 대한 완성도, 마감, 승차감, 댐퍼의 세팅, 차량의 거동성, 이런 차량으로서의 기본 만듦새는 정말 매우 우수하고 좋다. 하지만 이런 IoT,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변혁, 혁신,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게 지금 현재 이 차량이고, 그런 기본 기반을 갖고 차량의 가격을 따졌던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다른 부분으로 같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의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고, 리뷰어로서 말씀드려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차량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여러 장단점이 있는 차량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거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Q4 이트론을 통해서 최근에 있는 그 여러가지 차량들에 대한 내용들, 요즘 전기차의 시대가 바뀌고 있고 변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 전기차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Q4 이트론 장거리 챌린지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부트라비님이었습니다.